예.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항상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워낙 이 습관의 이 기운이 강해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다 이제 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그 고생을 했는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되는데 안 하지를 못해서 그런데 안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그냥 누워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뭔가 막 긴장시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건데 죽은 게 이제 그건데 그것이 어렵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움직이면서 뭔가 말하면서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그냥 아는 것,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일어나는 것, 의심이 일어나면 의심이 일어나고, 아, 이거 송장 상태가 긴가 아닌가 하면 송장이 긴가 아닌가 하는 그 있는 거, 또는 되려고 하면 송장에서 다시 느껴보려고 하면 느껴보려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하면 알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냥 송장에서 깨어있음인데, 되려고 하니까 뭔가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하면 알면 그것이 바로 송장자세 그 상태인데, 뭔 쑥떡입니까? 글쎄, 쑥떡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가령 1박 2일이어도, 그동안에 온전히 바로 그 상태만 돼보려고 하면은, 또 이야기하고 또 한번 해보고, 이야기하고 또 해보고 하면은, 한번 딱 경험해보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꾸 고정관념으로, 앉아있으면 자기 방식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그만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2주 후에 또 한번 그런 이야기 한번 듣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단 1박 2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경험해볼 수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 상태, 송장자세의 그 느낌을 앉아서 느껴보고, 들어서 느껴보려고 해보면은,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이야기해보고, 또 해보고, 또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은, 그러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루에도 집중적으로 그러함을 한번 해보려고, 그 마음을, 결심을 하고,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 다음 단 하루에도 집중적으로 그 상태 그것을 한번 느껴보려고 말하면서도 한번 느껴보려고 하고 또 한번 이야기하고 또 해보고 그렇게 한번 다음에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느껴야만 그 힘이 좋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하면은 지금 하는 방식하고 뭐 다릅니까? 다르진 않은데 이제 바로바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고 이야기하고 또 하고 한다는 거죠. 한 번 인터뷰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한번 그렇게 해서 조금 느껴보고 느껴지지 않으면은 그 상태로 또 이야기해보고 또 하고 난 다음에 또 하고 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또 해보고 이야기하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인터뷰로 계속 할 때 내용이 똑같은 게 반복되고 싶은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 이제 깨어있음의 상태에 대한 맛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한 번 맛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좀 달콤하게 해볼 필요는 있어서 그냥 좀 더 하고 안 하고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이렇게 지금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데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또 쉬는 시간에는 쉬는 대로 또 쉬기로 하고 이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해볼 필요도 있을 거예요. 우리 수련대회 같은데 여름에 뭐
2박 3일이라든지 3박 4일이라든지 이래 하면 상당히 모두 이게 자유스럽게 맡겨놓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다 장단점이 있지만 집중적으로 할 때는 같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딱 한다 하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전에는 이게 이것도 간지럽다든지 귀 속에 뭐가 좀 둥글거린다든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이 바로 가가지고 그걸 해소해버렸는데 지금은 그러겠다가 하면 손이 가려고 움찔 하다가도 그냥 예. 관찰만 하고 예. 그러면 곧 사라지고 네. 이제 사라지는 게 있고 안 사라지는 게 있죠. 간지럼도 여러 가지 유형인데 벌레가 꼬물꼬물 기어가가지고 간지러운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 상처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병에 의해서 가령 옥순을 먹고 계속해서 간지러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일시적인 어떤 몸의 현상에 의해서 간지러운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든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든 화든 욕심이든 화의 기운이든 짜증의 기운이든 그게 몸의 통증이든 몸의 간지러움이든 어떠한 거든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깨어있으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기본적으로는 바로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것은 그 기운에 휩쓸리는 게 되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알아차리지 못한 상황이죠.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기운에 휩쓸림이 아니라 기운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그럼 자유로운 뭐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때는 즉 화와 욕심에 휩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화와 욕심 없이 알아차리고 있는 깨어 있는 상태일 경우까지는 그냥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안 하면은 막 이제 오기로 싸우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네가 간지럽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제 화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화를 키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화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걸 걷고 발을 뻗어서 그 상황을 해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유로움이지. 가령 자유로움이라고 해가지고 그와 싸우고 있는 상황이 자유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때는 우리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거슬리는 게 있으면 성질을 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나는 없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올라오더니 없어져버려. 그리고 그런 재미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해서, 가령 이제 그렇게 해도 나라는 것을 관념적으로라도 무하다, 부처님이 무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어떤 그런 경우에 올라오다가도 생각만 해도 해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령 그것은 올라오는 기운과 나라는 없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기억하는 그 기운하고가 그 힘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가령 그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 생각의 기운이 크면은 이것이 여기에 휩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운이 강하면은 그냥 휩쓸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실제로 체험을 하면은 그 생각의 힘보다
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그 힘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의 힘, 안다라고 하는 힘, 진리의 힘. 그래서 진리가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하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있는 거죠. 부처님도 알아야 모든 고통으로서 벗어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뭐냐? 결국 수행을 통해서 통찰을 해서, 즉, 어떤 이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무지가 없어지고, 무지가 없어져서 탐심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결국 그것이 쌓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없어져서, 결국 무지와 욕심과 탐심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원인이 없게 된 그런 상태.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 과정에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냥 자연의 이치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단지 깨어있음의 상태이기만 하면, 마음 챙김의 상태, 알아차림의 상태이기만 하면, 제가 왜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쓰느냐 하면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팔정도의 수행, 윗바사나의 수행은 무의의 수행입니다. 하는 수행이 아니라 안 하는 수행입니다. 그냥 알아지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사마타는 유의의 수행입니다. 뭔가 만드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안 해야 되는 이런 수행인데, 알아차림하니까 알아차리려고 한다고 하는 유의가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알미라고 하는 거와 이 안다라고 하는 거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정념, 마음 챙김이라고,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상태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안다는, 알미라고 하는 거와 깨어있음, 알아차림이라고 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른 현상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든 없든, 깨어있음이 있든 없든, 알미라고 하는 기능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없이. 그런데 알아차림이라고 하니까, 알아차림 안에는 알미라는 기능까지 들어있는 것 같은 뉘앙스에서 제가 그 용어를 잘 안 쓰는 겁니다. 알아차린다라고 제가 쓸 때는 깨어있다라는 용어가 아니라 안다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마음 챙김 또한 제가 제일 처음에 쓰다가 마음 챙김, 알아차림에 대해서 하도 그래서 이제 마음 챙기는 용어를 쓰는데 차라리 마음 챙기는 용어를 쓰자. 왜냐하면 마음 챙김 안에는 왜 마음 챙김을, 알아차림은 뭔가 차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안다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서 삼중으로 잘못된 있는 용어다라는 겁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데 챙긴다라고 하는 뭔가 할미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중적인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마음 챙기는 용어를 제가 또 이제 제일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하도록 하는 수행이었다가 점차 지금은 이제 완전히 안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점차 이제 마음 챙기는 용어를 안 쓰는 겁니다.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용어도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모르지만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상태, 있음이라고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무난한 용어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깨어있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팔정도의 바로 정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차림이나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가능한 한 안 쓰는 겁니다. 그러나 문맥상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는 용어로 쓰지 깨어있음이라는 용어로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깨어있음이라는 용어가 문맥상 쓰기가 어색할 경우가 있을 때는 마음을 챙긴다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가령 오해가 없으시도록. 마음 챙긴다 하는 건 약간 좀 막연한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깨어있음이 확실히 정신 차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참 마음 챙김이란 말이 좋습니다. 가령 뭔가 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알아차림보다는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깨어있음이라고 한 용어가 가장 정념, 빨리어로는 사띠에 가장 적합한 용어 같아서 제가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행자들이 다들 너무나 열심히 하는 수행자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고 열심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민족이.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너무나 열심히 해서 책들도 너무나 많이 보는 겁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교학적으로도 너무나 해박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또 너무나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것이 병인 거예요. 명상이라 하는 책 타이틀로 해가지고 나오는 책이 여러 수십 종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내용을 이래 보면은 명상 정의도 그 저자에 따라서 다 틀려요. 똑같이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여행하는 거다, 마음 챙기는 거다, 경험이 껴있는 거다, 뭐 고향 가는 거다, 뭐 쉬는 거다. 각각 그게 이제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틀리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하냐 하면은 당연히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쓰는 말도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전라도 말도 다르고 경상도 말 다르고 충청도 말 다르고 강원도 말 다른데 사실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강원도 사람이 강원도 말 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알고 이야기를 하느냐 모르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 문제지 말이 이 말 쓰냐 저 말 쓰냐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알고서 쓰면은 제가 맨날 비유를 한 코끼리 비유를 합니다만 코끼리를 본 사람이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도 분명히 자기는 표현하려고 막 고생을 하면서도 코끼리를 제대로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끼리를 그냥 책에 봐서 사진도 보지도 않고 코끼리는 코가 길고 다리가 4개고 뭐 몸집은 어떻고 글만 읽고서 하는 사람은 실제 못 봤잖아요. 글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 그대로 암기해서 그대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나머지 이야기하면서 다 틀린 얘기할 거 아닙니까? 보지도 못하고 이야기했는데 코끼리를 본 사람이 전라도 말로 설명을 하든 경상도 말로 설명을 하든 또는 이북말로 설명을 하든 중국말로 설명을 하든 용어는 틀릴지언정 다 코끼리를 자기가 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에 얽매이지 않고 또 아까도 8정도, 10정도, 12연기, 11연기, 9연기, 뭐 8연기 느낌도 뭐 3개다, 9개다, 108개다 부처님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용어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열심히다 보니까 용어에 얽매여서 그 고령 사성제가 뭐다, 팔정도가 뭐다라고 하면 바른 견해가 뭐다라고 하면 바른 견해에 얽매여가지고 모든 것을 그 틀에 맞춰서 틀에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걸로 생각하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의식을 볼 수가 없죠. 관념에 딱 얽매여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기분에서 안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는 기운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결되느냐? 그러함을 알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스스로. 참 자기 자신을 전부 다들 잘 믿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 참 불신을 해요. 그 다음에 너무나 두려워해요. 그만 한번 팍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람이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왜 아무 얘기라도
그 사람은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밖에서 소리가 나면은 저게 무슨 소리까? 뭐 아주 차다라는 상상이 이제 이 생각이 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넘어가는 게 저는 이게 자연의 이치로서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것도 자연의 이치죠. 예. 예. 그것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어떤 생존을 위해서는 뭔가가 현재는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생각이나 이런 게 자꾸 밖으로 가는 게 우리를 위협하는 뭔가를 대한 우리 상시적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상하고 끊임없이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떤 이거는 옛날 경험에 의해서 뭐가 어떨 거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게 나오는 게 아주 강력한 힘이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강력한 기운이죠. 예. 예. 그게 우리 이제 그게 저는 제가 그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니다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것도 자연의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수행을 안 하고 괴로움을 거듭하면서 사는 사람도 다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자 뭔가를 수행을 하는 것도 자연의 이치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행을 안 하고 그냥 그 기운에, 욕심의 기운, 화의 기운에 얽매여서 그냥 사는 사람도 그것도 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자연의 이치란 뜻이 그 사람 있잖아요. 수준에서는 그게 다 자연의 이치죠. 모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이렇게 듣는 것도 이것도 전부 자연의 이치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자연의 이치란 뭐냐? 즉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자유의지로서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조건이 돼서 그래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원인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일어나는 데는 바로 지금까지 한 어떤 경험들 이것이 거기에 대한 해석이 가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저 말을 반박할까 아니면은 옳습니다라고 할까라고 하는 의도가 생기고 그래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는 것이 어디 있죠? 전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다 자연의 이치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는 자연적으로 그냥 다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다. 그리고 작용의 드러난 현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한다는 것은 관념일 뿐이다. 착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깨어있는 이런 상태보다는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태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하고 깨어있는 이게 도로고 읍지라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휩쓸리면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기운에 휩쓸려서 이제 그 기운은 습관 또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에 의해서 판단이죠. 그렇게 해서 그 기운에 따른 것이 그 기운에 가는 것이 잡는 것이 욕심이고 그러한 것을 이렇게 싫어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 화입니다. 이제 그 기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이 자연의 이치 보다 더 자연스럽다고 하는 자연의 삶입니다. 그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괴로움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괴로움은 또 괴로움을 더하고 해서 괴로움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윤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다가 이제 정말 괴로워서 이 못 살겠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까라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괴로우면은 당연히 괴로움 벗어나고자 하는 아프면은 치료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죠. 그렇게 괴로움을 벗어나서 이제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어. 불편해서 못 살겠어.
불편을 벗어나자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고자.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 쓰다가 야, 그 수행이라는 것이 있대 라는 소리를 어디에서 듣든가 책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폼으로 해서 아 그럼 그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나서 아 그러면 야 책을 봐도 잘 모르겠으니까 어디 그럼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한 가보자 해서 이런 모임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 깨어있으면 게 그렇더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좀 덜 불편해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돼가는 이것도 자연의 이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아이고 힘만 들고 안 되네 포기해버리고 또 돌아가면은 또 그 돌아감도 자연의 이치인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이거 안 되겠다 옛날에 그걸 하던 그래도 그게 좀 나은가 보다 해서 또 돌아오는 것도 자연의 이치죠.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뭔가 달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송장자세라고 하는 것을 한 번만 체험해 보면은 빠지지 않으면은 욕심의 기운에 휩쓸리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는 건지러우면 그냥 긁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의 이치가 돌아가는 것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옛날에는 그 기운에 휩쓸려 가서 결국에는 긁다가 안 되면 짜증내고 화내고 해서 화를 키우고 자꾸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건지러워도 이제 보다가 긁지 화를 안 내게 되고 화를 안 내니까 점점 화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돼가는 거 이것도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다 자연의 이치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의 이치가 돌아가는 데서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현상입니다. 그 현상은 우리 눈이라든가 우리의 감각으로 포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도 엄청 많죠. 이미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감각기관에 포착되는 것만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물질이 보이는 물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용의 드러남,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나무라고 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자체로서 어떤 존재가 독립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일어나고 지금까지 보니까 생각이 나고 제가 말하니까 귀에 들리고 이러한 작용이 드러남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따로 떼서 나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랑 떼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저는 뭐 깨어있는 게 뭐 좋고 편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뭐 저는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로 그건 없는데 아까 아무 얘기 안 하시길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이러면은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봐도 뭐 안 나타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뭐 깨었다든지 뭐 깨달음에 있는 분은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가 수십억이 이래야 되는 건데 자연의 이치라면 그 자연의 이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존재들이 하는 그게 자연의 이치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아니 자연의 이치가 따로 있는 게 이러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자연의 이치예요 그냥. 근데 자연의 이치인데 이 깨어있는 자연의 이치는 너무나 접근하기 어려운 자연의 이치니까. 자연의 이치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선생님 아직도 살만해서. 아직도 살만하고 지금까지 뭐 옛날에 뭐 노예들은 얼마나 뭐 힘들었겠나. 그래도 살만해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그냥 뭐 우리가 자연적으로 뭐 산다가는 과거에 무슨 뭐 집착한다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이 우보사님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설법을 많이 하시던데 미래에 대해서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 결국 그걸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없어야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자연을 거슬러야 된다 하는 생각도 난 들더라고. 그 사람이 항상 과거가 생각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진다든지 또 미래에 대해서 뭐 불안하다든지 그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골치 아프다. 이런 거죠. 아니. 그거 하면 골치 아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그걸 그렇게 안 해야 된다 하는 그 쪽으로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하나도 안 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해야 될 건 하나도 없다. 안 해야 될 거, 과거 이런 거 됐지. 영수차가 아니. 안 해야 되지. 단지 깨어있기만 할 뿐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그게 없습니다. 내는 그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떠들어야 그런데, 물이 높은 데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나가다 보면은 관리가 자꾸 생각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어떤 내가 희망을 얻는다든지 그쪽으로 뭐 어떤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매진한다든지 아니 그게 당연한데 그래 하면은 마음이 안 편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래 하지 마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또 그게 그 말씀이 뭐 맞고 틀린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인정합니다. 그게 참, 자, 엉뚱한 얘기였어요. 저는 이제 성당에 이래 다니지만, 뭐, 요새 뭐, 교리나 이런 데 보고 하지만, 하나님이 좀, 이게 지금의 교리로서는 천당 가기 좀 어려우니까, 저는 뭐 쉽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뭐 좀 더 착하게 만들든지, 뭐, 그럼 천당문을 더 쉽게 만들든지, 이러지, 뭐, 이런 만들어는 이래,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만나러 가면 그걸 한번 물어볼 생각인데 아니, 그런 생각도 나죠. 저는 욕심이라는 것을 좋은 욕심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수준까지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운동은 좋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해야 된다. 그게 더 앞섰죠. 내 몸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좀 놔두고 가를 이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욕심 중에서는 좋은 욕심이라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그냥, 병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병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병은 일어날 조건이 돼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병을 싫은 거라고 하는 그 순간 병이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병은 가령 넘어져서 깨져서 병이 되든 병균이 들어가서 병이 됐든 술을 많이 먹어서 병이 됐든 그런 원인이 있고 그냥 조건이 돼서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면은 그것이 자연의 치료서 안 줄 알면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몸이 그냥 누워있으면 누워있고 되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을 싫어하는 그 순간 그것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고 아는 그 순간 자꾸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마음을 바쁘게 만들고 또 옆에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불편하고 힘들고 옆에 사람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령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게 잘 안 되면은 짜증나고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또 누가 그걸 방해하면은 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게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겁니까? 훌륭하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훌륭하면은 자꾸 하라 열심히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훌륭함이 되라고 하면은 훌륭하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훌륭하라고 하는 사람도 힘들게 서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거,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관념들이 전부 바로 우리 사람들의 사회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은 그럼 훌륭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맛이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야말로 진정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맛이 느껴지느냐? 이야기하다시피 예를 들면 훌륭한 경치를 보면은 훌륭하게 좋다고 해서 아 합니까? 그냥 아라고 좋다고 느껴집니까? 동해안에 가서 아침에 일출 해 뜨는 걸 봤을 때 라고 하는 하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나는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하잖아요. 그 다음에 좋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죠. 그 다음에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거 바로 깨어있음의 상태는 그냥 하는 그 하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생각으로 좋은 것보다. 그 다음에 아프다는 거. 아프면 정신적인 괴로움으로 그런 거죠. 아프면은 몸에 막 화가 일어나고 부글부글 끓는 그 느낌, 얼마나 생생합니까? 나쁘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안 좋은 거라고 하니까 괴로워지고 싫어지는 거죠. 느낌, 막, 우리가, 뭐합니까? 막 짜릿한 느낌을 찾지 않습니까, 전부? 얼마나 짜릿해요. 막 화가 올라와서 막 손끝까지, 발끝까지, 머리까지 터지려고 하면 얼마나 짜릿해요. 사실, 그러한 뭔가 좋다 싫다 판단하기 이전에 일어난 느낌, 경험 그 자체, 우리가 알미나 생각이나 봄이나 들음 그 자체는 그러한 관념이 끼지 않으면은 그렇게 생생한 겁니다. 훨씬 살맛이 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생각으로 살맛을 다 죽이고 있잖아요. 좋은 것은 좋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좋은 맛을 떨어뜨리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더 나쁘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무슨 삶이 무의미하다. 내가 없으면 진짜 살만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관점이 없으면 나 좋고 너 좋고 모든 사람이 다 좋죠. 나라는 관점은 나만 좋거나 내가 좋으면 남이 나쁘고 남이 좋으면 내가 나쁘고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야 산다고 생각하실 겁니까? 이런 건 잘 그건 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좀 생물학적으로 저는 진화를 해가지고 이게 안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한데요. 그러니까 하면은 우리 어떤 사고나 관념적인 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진화의 이제 최후에 뭐 얼마 안 되니까 경제력이 발전함으로써 이게 관념이 발전하기 시작한 건데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생물로서 생존을 하고 우리 모든 생물이 다 자손을 낳아하듯이 생존을 죽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락하는 관념이나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겠다고 보는 거지. 그렇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락하는 것을 내 몸이라 하는 걸 내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자, 한번 보입시다. 자, 과연 그것이 진화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다. 진화라고 하는 것 또한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연기작용을 이름하여 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에서 이게 나를 위해서 뭔가 내 이익이 되도록 그런 욕심에 의해서 뭔가 나를 챙기려고 하고 더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나만 살려고 하는 건 다 욕심 아닙니까? 그러한 것의 작용에서 말로 가고 행동으로 가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팔을 자꾸 쓰니까 팔이 강해지고 길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마음이 정신이 작용하면은 그 정신에 의해서 물질이 생기게 되는 거고 물질이 작용하면은 작용하는 그 원리가 마음이고 이런 겁니다. 이것이 그냥 그러함으로 계속 작용하고 연기하는 그것을 일러서 진화라고 하지 진화가 따로 진화입니까? 그러한 그 실제의 작용을 이름해서 진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화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진화가 발전이니 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일정한 관점이죠. 예?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발전입니까? 아니면 퇴보입니까? 가령 물질, 문명, 물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발전이라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행복이라는 측면에 봐서는 그것이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전을 해도 자꾸 더 정신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한 범죄는 더 많아지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걸었을 때보다 흉악한 범죄가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인류 전체로 봤을 때, 자, 어떻게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발전입니까? 퇴보입니까? 도대체 발전이라는 개념은 어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의 견해일 뿐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견해일 뿐이잖아요. 예. 그리고, 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 아까 그랬습니다. 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필히 다른 사람이 적게 가져야 되고, 내 나라가 살려고 하면 필히 다른 나라를 옛날 특히 부족 간에 먹을 거 가지고 싸웠다고 한다면은, 내 부족이 살려면 남의 부족을 죽여야 되고, 자, 그것이 행복한 겁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생존 본능입니까? 본인이 편해서 그래 한다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사람마다 다 견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내 견해가 옳다고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에 깨어 있으면은 불편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견해를 주장을 하면은 불편해진다라는 겁니다. 진화론에 대해서도 한 반은 진화론이고 반은 창조론이고 견해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선지교 하시는 분이 진화를 믿고 그게 한다 하는 건 굉장히 진보적인 발상이네. 실제로 그래. 전적으로 열심히 하듯이 열심히 하고 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안 믿는다고 얘기 잘 안 믿어요. 근데 이 어떤 그런 인간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뭐 그거나 합니다. 다 관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과학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증명된 거니까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자, 우리가 뭐하러 삽니까? 그리고 가령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부처님, 예수님, 또 마호메트, 또 공자님 이럽니까? 그분들을 왜 우리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를 들면은 자, 정말 그렇다면은 원자탄 만드는 사람, 뭔가 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그래야 되겠지요. 자, 그래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데 노력하신 분들을 우리는 그래도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가령 거의 공통된 가치, 어느 정도 가치가 뭡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도. 그렇죠. 그러면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그래도 좀 더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행복해지는 거고 뭐가 행복하지 않는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굳이 어떤 견해도 안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면 그래도 그것을 견해라고 그러면 하는 것이 그래도 좀 나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뭐며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뭐냐? 차라리 이렇게 견해를 그래도 해가야 더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 돌아가실 순간까지 나 조금 지금 죽으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야 돼. 한 사람 지금 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제자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고 죽어야 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옆에 그 도둑놈 보고도 같이 용서하라고 또는 나를 죽이는 그 사람 보고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가령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어떤 견해를
고집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견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해란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견해란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를 고집하지 말고 단지 견해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고집하지 않아야 될 견해는 없어지고 고집해야 될 견해는 새로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제 생활할 때 말이지. 내 주장을 잡고 내 그걸 주장을 안 하려고 그래. 다 보면은 자꾸 이제 수동적이 돼버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받지. 도대체 말이지, 좀 알아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되니. 알아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알아서 하는 게 없다는 거야. 그게, 알아서 하면 또 부딪히거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아예고, 아예 먼저 안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이제, 방향을 틀어놓으면, 이제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제, 모르겠는 게, 도대체 알아서 좀 하는 게, 이 생각이 아니냐고. 그게 현명함의 극진거입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게. 바보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래서 그런다고 할 수도 없고. 요걸 먹으면서 요걸 먹으면서 이제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참 편견이 편해요. 아주 편하다고. 저는 나는 이래 생각, 화학도 써본다고. 그럼 또 부닥치게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예 내 생각을 먼저 얘기를 안 하는 걸 가만히 있고 이래 잡으면은 살짝 그런 거. 그 사람은 공통점이 그거죠. 독재를 하려면. 그 소크라테스가 집에 들어오면은 제일 무능한 바보 남편이고 밖에 나가면 제일 현명한 사람이고 집에만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진짜 하자고 하는 것도 없고 구박받고 맨날 구박만 받고 밖에 나가면은 세계에서 최고 현자고 우리 하이사님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집사람이라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음악해 이런 거 가져가면 저는 가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싫어하는 영화가 예를 들면 딱 가면 이제 나는 가기 싫지만은 당신이 원하니까 나는 갈게 하거든요. 하면 이제 그러면 성을 냅니다. 우리 사회자는 그 말조차도 뭐 아니 그런 얘기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좋은 긴데 기꺼이 가야 되는 거지. 가기 싫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면 하는 건데 가기 싫은 거를 당신 뜻에 맞춰 가지고 거는 이게 정말 잘하는 거 아니다. 내 뜻을 고치고 당신 뜻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걸로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내보다 한수 위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다고 혼자 갔다 가는 척을 하시는가 보다 그게. 갑니다. 그렇게 내보다 훨씬 위에라. 처음에는 하지. 싫다. 싫은데 해주는 게 얼마나 마음이 좋은 겁니까, 그죠? 좋은데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 좋은데 사서 따라가고, 나도 좋으니까 가는 건데, 나는 싫지만은 따라간다. 이거는 나를 바꾸고 따라가는 건데,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라 그랬습니다. 즐거이 가야 되는데, 왜, 그래, 아무 똑같은, 즐거이 맞춰야 되는 게, 와. 그래, 우리 집 사람 생각하면 너무 욕심이 많아. 여자들은 참. 두 분을 그렇게 잘 참아내는 나는 못 참는다. 한마디 하셨죠. 건데 갔다 가는 거지.
의사를 어쨌든 표현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나는 이렇다. 이걸 항상 얘기를 해줘야지 나를 이해를 하는 거지. 내 행동을. 응? 자꾸 나는 당장하고 다르다. 뭐 그래도 맞춰서 하는데 이런 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 게 참. 저는 그게 방향이 틀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끊임없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거와 싫은 거, 좋다 싫다를. 좋다 싫다가 분명할수록 반드시 불편합니다. 본인도 불편하고 옆에 사람도 불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영화 보러 갈 건데 단지 깨어있으면서 판단하지 않고 판단을 고려하고 또는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냥 알고 그냥 가면은 옆에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사실은 자기 자신도 불편하지 않아요. 하기 싫은 걸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나 하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에 깨어있으면은 불편함 자체가 아니라 불편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고집하지 않게 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불편함이 바로 그런 옳으니 그르니라고 하는 그 판단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부닥치느냐? 조그마한 거 가지고 부닥치고 거듭대느냐? 바로 거기에 깨어있지 않고 바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깨어있으려고 하니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게 깨어있어야 그것을 주장하지 않게 돼간다는 거죠.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불편하지 않게 돼가요. 네, 좀 동의하는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 계속 불편하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자 한번 보십시오. 생활에서 불편한 모든 경우에 깨어있음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모든 경우에 깨어있음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거 간단해요. 그냥 간단해요. 그거는 내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깨어있으려고 하는 것이 목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면 뭐가 목표입니까? 불편하지 않는 게 목표지. 누구나 깨어있으려고 한다면 힘들어서 수행 못합니다. 혹시 그렇게 착각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착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수행은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이치다, 팔전도도 자연의 이치고, 사성도 자연의 이치고, 수행도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이치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해서 불편에 벗어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라는 겁니다.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죠. 그러면 힘들죠.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하려고 하면 그렇게 쉽습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냥 수행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좋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뭐가 힘듭니까? 불편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 뿐인 겁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기독교 같은 경우 종교가 사실은 저는 보면은 그런적으로 여기 오늘 여기서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같은 천당에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되니까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잘 살기 위해서 여기 좀 행복하게 살기 그 사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수행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기왕서 어떻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뭐 수행하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래 되고 해보는 이런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수행을 하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수행의 목표가 사실은 내가 그냥 괴로움에 벗어나서 내가 편안해보자 한다는 그것 때문에 힘들 게 없잖아요. 내가 편하고자 하는 건데. 근데 자꾸 뭔가 깨달음의 어떤 상태에 되려고 하고 송장자세를 하니까 이제 편안하려고 송장자세가 사실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고 누워있으니까 세상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송장자세가 되는 것이 목표다 보니까 송장자세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냥 가장 내 몸과 마음을 가장 편하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것이 수행입니다. 내가 괴롭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냥 수행인 겁니다. 그런데 괴롭지 않게 되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이고,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법문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그냥 수행입니다.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왜냐면 내가 편하게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뭐가 싫습니까? 힘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이것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수행하기 시간도 많고 편하기도 하고 또 하는 일이 없으니까 수행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한데 젊은 사람이 만약 이 수행에 너무 열중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분별도 하지 말아야 되고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그런데 그건 생각에 그건 생각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이 사회생활도 판단을 안 하고 분별을 안 하면 훨씬 잘합니다. 그러한가요? 아니 보십시오. 회사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안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자기 견해를 막 고집하는 사람을 다 제일 안 좋아합니다. 가령 누구 말도 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내가 판단을 안 하니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고 다 똑같이 대하죠. 누구나 다 나를 좋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있어서도 어떤 고정관념을 안 보고 가만히 있는 그대로 보면은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또 수행을 해서 가령 거기에 깨어있고 다른 데 휩쓸려 가지 않게 되면은 생산성이 높아져요. 일 잘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직장 생활하는데도 이 문제는 다 견해와 판단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걸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봐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생산이 차질이 있다든지 뭘 이러면은 문제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예. 현장에 뛰어간다든지 사람이 오면 누가 결혼했다든지 또 무슨 원인이 반드시 있거든요. 예.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 CEO들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인원이 10사람 있어야 되는데 지금 8사람 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 생산도 잘 안 올라가고 문제도 나쁘다. 그러니까 사람은 2사람 또 보충식이라 이런 오다가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우리는 자꾸 문제를 자꾸 생각하는 게 안 좋은 걸로 사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드는 거. 그런데 생산 현장에 있으면 문제 파악 안 하면 금방 망할 거예요. 네? 금방 망한다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문제를 파악을 안 하면, 빨리빨리 그때 대처를 안 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도 상당히 좀, 이게 현실에 맞는 건가, 이런 생각. 아니요. 보십시오. 요즘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일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네.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요,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창의력은 문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바로 위파사나와 똑같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옵니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나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으로 그림 그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거기 사람이 창의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창의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의력이 발현되는 과정이 수행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창의력이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점은 확실히 있을 거라. 문제를 찾지 못하는 것은 고정된 관점으로 문제를 보기 때문에 문제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 눈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뭐다 아니다라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금방 문제를 잘 집어내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떤 판단이나 어떤 선입관,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은 방법이 스스로 드러나요. 이것이 문제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를 찾고 보면은 고정관념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틀에 박혀있기 때문에 창의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 사람은 암기가 하지 않으면 그 방법이 아니면 몰라요. 그런데 아무 그런 방법이 없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저건 저렇게 맞추면 되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하는 수행 방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왜 윗바사나를 통찰 수행 또는 지혜 수행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봐야 지혜가 나기 때문에 지혜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메디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윗바사나를. 미국에서는 윗바사나를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인사이트 통찰. 그게 바로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고정관념이 없어야 판단을 하지 않아야만 창의성이 있게 되고 문제를 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잘 발견해야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고정관념이 있어서 하면은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윗바사나를 통해가지고 문제를 그때그때 발견한다 하는 건 대단한 거죠. 예. 보십시오. 최근에 이분의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TV에서 몽고에서 온 애들이 우승한 게 있었는데. 악동 뮤지션이 우승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게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해서 가리는 겁니다. 우승한 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애는 15살, 18살짜리 이 남매인데 얘들은 2년 전에 자기 아버지 부모 따라서 몽고에 가 살아서 정규 교육을 안 받고 그냥 홈스쿨링, 집에서 부모가 이렇게 가르치고 그냥 공부한 애들입니다. 음악에 대한 교육도 하나도 받지 않아서 어떻게 작곡하는지, 음표를 어떻게 그리는지도 몰랐던 애들인데 걔들이 50곡이나 되는 작곡을 정규적인 악보가 아닌 저것만 아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해서 이번에 우승해서 상금 3억 받고 이렇게 했어요. 걔들 보면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 신선한 거예요. 다들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고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은 틀에 얽매여 있는데 얘들은 교육을 안 받아놓으니까 그냥 저거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악보도 없이 했다. 그림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몽고의 사람 이름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몽고의 사람 이름들이 이름? 예. 몽골의 사람 이름들이. 그건 정규 교육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인디언 이름과 비슷합니다. 독수리 눈깔, 나르는 그냥 자연에서 따서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인디언들 이름 그런 거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혜들은 뭐냐 하면은 자연을 가만히 보고 자연이 흐름이 어떻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가만히 자연의 이치를 보고 거기서 나온 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규교육을 안 받고 처음부터 실생활에서 가만히 본 그 지혜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일어나는 걸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고정관념이 없고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걔들이 악보 쓰는 것을 보면 생각나는 대로 써요. 다 듣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말도 우리나라 말만 쓰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우리나라 말 썼다가 영어로 썼다가 막 짬뽕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선한 거예요. 어떤 틀에도 얽매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존에 틀에 박힌 사람이 보면 어떻게 애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가령 정규교육을 받았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창의력이라는 거, 문제 해결 능력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판단도 안 하고 그래 이런 수행이라고 하지만 수행하면은 되겠느냐? 아니요. 오히려 훨씬 창의력도 좋아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령 기업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구상을 해놨는데 하나는 집중력을 키우는 명상, 또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배양하는 명상입니다. 기업 교육이니까. 그런데 뭐냐? 집중력을 정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이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좋게 하는 지혜 수행은
그냥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그냥. 이름만 그랬을 뿐이에요. 그것만큼 좋은 기억교육이 없습니다. 수행만큼 좋은 기억교육이. 그리고 또 행복명상. 그것은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갖다가 그냥 하는 명상일 뿐인 거예요. 그건 그냥 윗바사나일 뿐인 거예요. 윗바사나가 뭡니까?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사라지는가 보는 거죠. 그것을 인연이라고 하는 부모하고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인간관계를 바로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실제로 그런 것을 한번 느껴봐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자비명상이고 용수명상이고 행복명상입니다. 기억교육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냥 수행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처럼 좋은 기억교육이 없는 겁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뭐 업무 경감 대책 이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면 그 구조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조절해서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 업무를 좀 더, 어떤 사람 수업을 더 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모두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더 좋다. 전부 이제 개인 이익에 뭐 이렇게 하려니 저도 이렇게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입장에서 나는 정말 아이고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져도 이걸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장에 나는 이러해서 뭐 1시간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먹혀 들어가고 저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또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물론 그게 나쁜 일이 아니어서 제가 체력도 되고 이러면 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가서 뭐 잘하면 되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답답한 건 있죠. 그래서요, 자,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안 하는 거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욕심과 화의 기운에 휩쓸려서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쓰는 글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화라든가 욕심에 의해서 혼란스러울 때 판단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고 그게 깨어 있을 때 또는 하룻밤 자고 나서 그것이 좀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에서 좀 냉정한 상태에서 뭔가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화로서 말하지 말고 욕심으로서 말하지 말고 화와 욕심을 알고 있는 느끼고 있으면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할 말은 다 하고 행동할 거 다 하라는 거예요. 즉 화와 욕심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와 욕심에 끄달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깨어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깨어있음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는 게 이게 다 고리고리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뭐라 해야 되나 내가 물론 제가 얘기를 하면 그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부담들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예, 간다. 그게 이렇게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물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걸 저는 그게 그렇게 보이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답답함에 깨어있으면은, 어떤 상황이든, 사실은 어떤 상황이든 깨어있으면은, 답답함은 그냥 풀어져요. 왜냐면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가 깨어있으면은, 사실 좋고 싫음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일이든, 어차피 일과 시간에 하는 일일 거고, 뭐, 더 좋은 시간이고 나쁜 시간이고는 생각일 뿐이지, 사실 그 판단을 안 하면은 좋은 시간, 나쁜 시간이 없고, 가령 저녁에 남아서 하라고 그런다면 또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일과 시간에 하는 일이고, 또 어차피 할 일이라고 한다면은, 좋고 싫은 일을 구분별만 안 하면은 나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답답함에 깨어있으면은 답답함을 또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일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주어진 일, 처해진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은 그냥 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면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받아들이자 하면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답답함이라면 거기에 깨어있으면 스스로 해결됩니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령 그 공장에서 가령 공장 컨설팅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제 능률협회 컨설팅에서도 좀 일을 했었기 때문에 능률협회 컨설팅에 특히 어떤 이런 시스템 컨설팅, 공정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공정 컨설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먼저 그 모든 그 시스템을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을 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조사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지금 사람이 어떻게 투입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고를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조사를 해서 있는 그대로 쫙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그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능률적인 요소, 능률적인 요소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바로 이빠사나 방법인 거예요. 그래야만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판단하지 않은 것부터 나오게 돼요. 컨설팅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그래서 제가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냥 깨어 있으면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다 좋아할 거 아닙니까? 회사님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회사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조진대로 하면은 저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게 예전에 반응이 뭐 이러러 이렇게 짜증을 했다면 지금 마음은 딘데 가만히 있는 거죠. 그거 차이. 그런데 대신에 그런데 마음만 되려면은 차라리 이야기하고 싸우세요. 마음이 돼가지고 그게 병이 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으려면은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으면 괜찮아. 그러면 병이 안 돼.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서 그냥 바보처럼 그렇게 있으려면은 차라리 싸우세요. 의사를 표현한다는 의미로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쪽 입장에서도 해석은 다를 수 있으니까 일부러 회사한테 과하게 준다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면은 그쪽에서는 더 합리적으로 얘기가 되면은 해설이 납득할 수 있으면 답답함이 사라질 거고 해설이 저쪽에서 더 옳다는 뭐가 하면은 뭐가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서로가 서로를 조직에서 이해가 되는 거지. 안 하면은 그냥 다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 오해가 발생한다 하나 뭐. 그래서 깨어있으면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하려면 답답하면 그러하면 다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함에도 그것도 깨어있어요. 근데 그게 하면 결국 인정은 안 해주겠나, 결국 가서는. 언젠가는. 그래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지 싶은데.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면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다들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착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 기대하지 말고 단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려면은. 아까 말씀하셨어요. 집에야 이런 거 열심히 안 하게 되시면 이파상을 열심히 하러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걱정이 좀 되지 부모 마음에서는. 부모 자식이 세상에 명예를 다 내려놓고 저희가 장가가 옛날 싶으셔서 그렇게 온 거야. 저는 그 사람 생각하고 많이. 아 그래요. 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나.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 더 좋고. 제 생각에는 공부 잘하는 방법도 이빠사나예요.
이파소나 또는 사마타. 왜냐하면 애들 산만한 애들이라든가 주의력 집중이 안 되는 애들은 사마타를 좀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서 가령 공부가 잘 능률이 안 오는 애들한테는 이파사나 교육을 시키면은 훨씬 공부가 능률이 오르고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자꾸 이상한 다른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수행은 그대로 실생활입니다. 수행은 그냥 실생활일 뿐인 거예요. 회사 일 잘하는 것도, 일 잘하는 것도, 공부 잘하는 것도 다 수행일 뿐인 거예요. 수행은 자꾸 생활과 별개라고 그러는데 제가 맨날 수행이 삶이다. 자꾸 맨날 그러잖아요. 수행은 삶이다, 수행은 삶이다. 삶이 바로 수행이다. 근데 우리 그 주위에 살펴봐도 수행하면서 뭐가 잘 되고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으니까. 얘를 별로 못 봤으니까. 바로 수행. 직업적으로요? 아니, 어쨌든 뭐, 일상생활 수행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사업으로 성공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된다는 이해가 잘 안 빈다 그런 얘기지. 근데 이제 앞으로 이어있어도 나지. 성품으로 성공하고 있고. 그런데 공부 잘하는 것이 사회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하고 또 다르죠. 다 별개의 문제죠. 또 집중력 좋다는 것이 또 그런 거 하면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자기 자신의 편함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불편하지 않음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성공했다, 돈이 많다, 명예가 높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안하냐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보십시오. 전직 대통령들도 다 마찬가지요. 국회의원들 다 가령 어떤 사건이 나서 보면은 얼마나 지정을 하고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그 또 나와서 가령 재판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십시오. 스스로의 그 열등감과 또는 그런 것이 우리보다도 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예욕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 욕심에 휘둘려 있는 사람인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죽어서 뭐 돈 싸갈 거 우리 쉬운 말로 죽어서 돈 싸갈 것도 아닌데 돈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가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던 때가 있습니다. 야, 로또가 한 1등이 돼서, 이 생각으로 하니까 자꾸 로또 금액이 올라가요. 한 뭐 20억, 1등 되면 20억이 아니라, 한 100억 정도 되면, 이게 로또 당첨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게 생각하니까, 100억이 많아 생기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지? 돈을 어디다 넣지? 아이고, 머리 아파. 생각이 또 힘들어. 야, 이거 또 누가 달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거 어떻게 관리해? 생각이 더 복잡해. 차라리 없으면 마음 편해. 항해석 뜻에 있더니 항해석 근데 아래 우리 그거지 그거 보니까 우로 보사님이 그 보시음을 우리가 뭐 했는 거 다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그건 나는 문제가 있지요. 좀 불만이 있네요. 그거 예. 저거만 내 솔직한 이 심정인데 이거는 그냥 하정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맙지만 그래도 자, 그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화제거리가 아닙니까? 아직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네 싶어서 내 생각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떡한지. 그래서 그걸 뭐 조그만한 거지만은 성의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또 그게 매년 그런 식으로 구대에 들어가면 그 돈을 우리가 총무님 가지고 계십시오. 예? 예. 그, 봐가지고 좀 구대가 내까지만은 그래도, 예. 구대, 보고 보사님이 그쪽 전부 다 보시겠다 그러면은, 무보 보사님 드리지 말고 갖고 계시. 자, 하여튼 뭐 그 문제는 막 이어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아니 다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되기 싶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좋은 의견입니다. 뭐 그 정도 해놓으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이 마무리를 하죠. 어쨌든 자,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다. 내가 편안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셔야 그것이 방향이 맞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 바로 수행인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지? 그때 깨어있음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있음이라는 게 뭐지? 그러면 그냥 온전히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성장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었을 때, 완전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했을 때, 아무것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랬을 때 그냥 느껴지고 알아지는 상태, 그것이 깨어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가 어떻게 돼? 그럼 자꾸 요가 명상을 하십시오. 그럼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해지고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가 명상이 최고의 수행법인 겁니다. 자, 그런데 누워있으니까 잘 되는데 앉아있으니까 잘 안 되고 걸어가면 잘 안 되고 이러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느낌을 어떻게 다시 느껴보지? 그런 상태가 어떻게 되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순간 바로 그것이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긴가민가라고 하고 있으면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긴가민가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면은 바로 그냥 송장자세와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면 찾게 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함을 아는 상태가 바로 송장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그 생각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럽니다. 자꾸 습관의 틀에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니까 어렵다라고 생각되고 어렵고 그런데 그러한 습관의 틀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몸과 마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스스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안 된다라고 괴롭히지 마시고 하려고 괴롭히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이 돌아왔을 때 그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 연장할까 또는 잊어버린 데 대해서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하루 종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그 순간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아이고 또 잊어버리고 나는 안 돼. 하루에 5분밖에 안 했네. 그 순간 그러고 있는 것에 그냥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 더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가령 그래도 뭐가 미심쩍다라고 해서 도대체 마음이 편하시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앉으셔서 나머지 시간 그럴 시간이 있으시면은 그럼 호흡에만 깨어 있는 것을 더 하십시오. 그것은 그런 것을 더해주는 힘을 좀 더 그렇게 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면은 그냥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때 정신 돌아오면 그냥 알고 있는 그걸로서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그러면은 문득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왜 자기 자신을 못 믿습니까? 그냥 문득 된다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자기 자신을 안 된다라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왜 자꾸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됩니다. 그냥 생각이 돌아왔을 때만 알고 있으면 그럼 됩니다. 그 순간이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